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더 먹고 어떤 음식 더 줄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웬만하면 6시에 드십시오. 그래서 7시 전에까지 끝내시는 것이 좋고요. 똑같은 저녁 식사라 라도 6시에 하는 것과 8시에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연구 결과를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임상영양학 관련 저널에 실린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입니다. 아주 강력한 근거인데요. 연구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영양 성분의 똑같은 음식을 주는데 한 번은 낮 시간대, 여기서 낮 시간대란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때 줘서 먹게 하고, 다른 한 번은 밤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에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혈당과 인슐린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나왔습니다. 먼저 혈당 수치가 밤에 음식을 먹은 그룹에서 훨씬 높게 치솟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 차이였고요.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상 인슐린 반응도 밤에 식사를 한 그룹이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인슐린이 나왔어도 그 인슐린이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당을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더 저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저녁 8시가 되면 우리 몸은 이미 퇴근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췌장도 쉬어야 되고 세포들도 이제 문 닫고 멜라토닌 분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음식이 들어오니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밤에 먹는 거의 기준을 저녁 8시 이후로 잡았는데요. 저녁 8시, 여러분이 야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8시, 9시, 10시에 식사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을 몸에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6시에 식사를 시작해서 늦어도 7시 전에 식사를 마친다면 어떨까요? 아직까지 우리 몸은 활동 모드를 완전히 끈 상황이 아니라서 대사 기능이 좀 더 활발하게 작동할 때입니다. 이때 들어온 음식은 에너지로도 잘 쓰이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근해서 집에 가면 이미 7시가 넘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현실적으로 첫째로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일같이 실천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매일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지겨울 수 있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꼭 건강에 좋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퇴근해서 늦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저녁은 소식하는 겁니다. 7시 반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소식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를 드시냐면 1인분의 70%, 만약에 내가 과체중이다 그러면 여기서 더 크게 줄이셔도 됩니다. 40% 정도까지 줄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내가 과체중은 아니고 체중이 빠지는 것이 좀 싫다 그럼 70%를 드시되 그 대신 아침을 조금 더 든든하게 챙겨 드십시오.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과식을 하더라도 우리 몸이 낮에 활동하면서 그 영양분을 에너지로 다 소모하고 그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나 내당능 장애가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저녁을 좀 늦게 드신다 그러면 소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간단한 가벼운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카디오 운동 강조하면서 카디오 운동 아침에 하는 게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후에 해도 되고요. 근데 아침, 오후에 내가 못했다면 저녁에라도 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자율신경을 좀 긴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두근거리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밤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저녁을 늦게 드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 올려놓은 슬로우 조깅 혹은 계단 오르기를 15분, 20분 정도 하는 것, 이 정도를 해서 저녁 늦게 섭취한 에너지를 내 세포 속으로 좀 주입을 시켜주는 그런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을 근육이 태워버릴 수 있고 췌장이 덜 고생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저녁을 늦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 제가 이 채널에 전에 올려놓은 무간식 3끼 식사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무간식 3끼 식사법. 제가 여기 링크를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사이 공복 기간에는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먹지 않는 식사법입니다. 이것이라도 철저하게 지키시면 내가 저녁을 조금 늦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저녁 식사량이 일반 식사의 한 공기의 1인분의 70%를 넘지 않는다면 혈당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내가 회사를 다녀서 좀 늦게 저녁 식사를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주말에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꼭 6시에는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아침을 든든하게 드십시오.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줘야 저녁에 식욕이 폭발하지 않아서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요. 체중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새벽 1시, 2시, 3시만 되면 꼭 잠에서 깨는 분들 있다. 그런 영상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특히 밤 1시, 2시, 3시에 많이 시청하시더라고요. 그때 잠에서 깨서 그 영상이 마침 알고리즘에 떠서 클릭을 하셨나봐요. 이렇게 저녁을 소식하는 습관, 저녁을 일찍 드시는 습관을 유지해줘야 혈당이 안정화되면서 밤에 코티솔 분비가 치솟지 않고 밤에 깨는 증상도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1시, 2시, 3시에 깨는 이유 설명드렸던 것이 인간의 역사는 수천 년이지만 그 전에 기록되지 않은 선사시대가 이미 수만 년 내지 수십만 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사시대 때는 밤 9시, 선사시대까지 갈 것도 없죠.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밤 9시, 10시면 잠들어서 4시, 5시면 일어났단 말이에요. 햇볕에 의존해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밤에 횃불 켜고 다니면 다 자원 낭비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은 잠 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 깨어나는 게 인간 DNA에 박혀있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생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시 이후에 밥 먹기 시작한다? 이미 우리 몸의 신진대사 체계 입장에서는 이때는 거의 심야예요. 심야. 다 잘 준비 끝난 상황. 늦어도 이때쯤엔 드셔야 된다. 그래서 늦은 식사를 1인분 다 해버리시는 것은 비만과 당뇨의 지름길이며 밤새 위장을 폭사시켜서 진액을 고갈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때문에 사회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아마 근무 시간이 지금은 보통은 9 to 6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보통은 6시까지 일하다가 퇴근하는 게 현재의 사회 시스템인데 이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어도 4, 5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 그런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출퇴근의 시간대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인간이 좀 더 건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밤에 잠이 듭니다. 여러분의 위장도 그래야 합니다. Your metabolism sleeps at night. So should your stomach. Your metabolism sleeps after 8 p.m. So should your stomach. 자,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을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마다 여러분의 유튜브로 직접 배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